몸의 기둥이자 대들보인 척추. 척추가 흔들리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90%가 경험하는 허리 통증은 온도차가 심한 환절기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허리 통증은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방치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톡톡TV 닥터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대학교 병원 이현종 교수와 함께 국민질환으로 불리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허리 통증 바로 알기입니다. 허리 통증은 가장 흔한 근골격계 통증 중의 하나로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한평생 최소 한 번 이상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급성 허리 통증 환자의 80~90%는 2~3주 내에 회복되는데 그 중에 80~90%는 허리 통증을 재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 허리 통증은 약 10% 정도에서 호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리 통증은 재발하고 진행됨에 따라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지 치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법을 알고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척추와 척추 주변의 구조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우리가 태어나고 목을 가누고 내발기기를 하고 서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S자 모양의 커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곡선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힘을 분산시켜 줍니다. 이 허리 부분에 자연스러운 C자 모양의 커브를 요추 전만이라고 하고 이 용어는 앞으로 자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디스크는 내용물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고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허리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디스크의 수분량은 출생 시에는 88%로 굉장히 탄성이 좋은 데 비해서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분량이 감소해서 중년에는 70% 정도로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척추 앞과 뒤를 감싸는 단단한 구조물인 인대가 우리의 척추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허리 주변으로는 허리를 안정시켜주는 근육인 코어 근육들이 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다혈근과 척추 기립근이 있어서 여러 마디의 척추뼈들이 서로 맞물려 허리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복직근과 내복사근, 외복사근이 있어서 허리를 코르셋처럼 감싸서 안정된 자세로 고정시켜 척추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뒤쪽으로는 등허리 근막과 그 위로 광배근, 밑으로는 대둔근이 연결되어 있어서 힘을 다리에서 팔로, 팔에서 다리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달하는 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자세 이상입니다. 특히 이렇게 앉은 자세가 자연스러운 요추의 C자 커브를 유지하지 못한 채로 뒤로 굽게 되는 경우에는 허리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를 늘리게 돼서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나쁘면 일상생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없어도 그 자체로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체에 부적합한 작업대나 의자, 책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좋지 않은 자세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골다공증이나 노화와 같은 퇴행성 변화, 외상에 의해서도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재발되기 쉬운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거운 물건을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경우에 허리 통증이 재발하기 쉽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할 때나
스쿼시나 테니스, 골프, 축구, 체조와 같이 허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부주의하게 할 경우에도 재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임신 등으로 배가 나온 경우, 하이힐을 신고 오래 서 있거나 걸었을 때, 직업상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에도 허리 통증은 재발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허리 통증의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박골절, 골다공증, 외상과 같은 기계적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암에 의한 통증이나 감염성 척추염, 마미증후군과 같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흔히 경험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신경인성 통증이 있고, 척추 관절 부위나 근육, 인대 부착 부위의 염증으로 인한 염증성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 증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은 단지 허리에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통증을 함께 호소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통증이 발생했다든지, 허리를 삐끗한 후 꼼짝도 못하게 아프다든 등의 환자분들의 호소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MRI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몇 년째 허리가 아프다는 등의 비특이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양쪽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다리 뒤쪽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쫙 퍼진다든지,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좋아진다든지,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앉았다 가야 된다는 등의 신경인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 디스크 탈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이란 허리가 반복적으로 굴곡됨에 따라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뒤쪽으로 이동해서 탈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는 이 디스크 손상 자체의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디스크가 뒤로 손상되고 흐르면서 그 주변 구조물에서 염증 반응에 의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탈출돼서 뒤쪽에 신경뿌리를 자극해서 생기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크는 수술해야 할까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디스크는 구성성분 대부분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출된 디스크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마르고 흡수되면서 저절로 디스크 탈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된 디스크로 생긴 염증 반응 또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80~90% 정도는 저절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와 좋은 운동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하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든지,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것이 힘들다든지, 충분한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와 척추 주변의 인대, 척추 관절 등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 두꺼워지면서 척추 내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60대 이상에서 47.2%가 상대적인 요추관 협착증에 해당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허리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왔을 때 약물 치료로는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혈액순환 개선제, 신경통증 조절제 등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뼈는 뼈 안에 실질이 이렇게 가득 들어차 있는 것에 반해서 뼈 안에 실질이 감소되어 있고, 이로 인해 뼈의 강도가 약화되고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서 척추뼈가 약해져서
척추가 뒤로 굽거나 압박돼서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25세까지는 골량이 점차 증가해서 최대 골량을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골량을 유지하다가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25세 이전에 최대 골량을 많이 축적해 놓으시는 것이 뼈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과도한 다이어트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뼈를 약화시키는 흡연이나 음주 습관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을 때에는 허리를 뒤로 숙이면 그 자세대로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좋고 뼈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허리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나쁜 자세나 동작, 나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변화시켜 좋은 자세, 좋은 동작, 좋은 운동을 해 나간다면 허리 통증은 재발하지 않고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허리를 위한 좋은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요추 전만이 펴지고 뒤로 등이 굽은 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이나 인대를 늘리도록 하고 디스크가 뒤로 탈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 자세입니다. 바르게 선 자세 역시 얼굴과 어깨, 엉덩이, 무릎이 일직선이 되는 자세가 좋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많이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뺀 자세라든지 등이 뒤로 굽은 자세들이 많은데 이러한 자세들은 허리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또한 허리를 과도하게 앞으로 내밀고 엉덩이를 뒤로 뺀다든지 뒤로 젖혀진 자세 또한 허리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을 높여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자에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발이 땅에 닿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힐 수 있는 정도의 의자 높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엉덩이를 뒤로 끝까지 밀어놓고 앉고 어깨와 팔이 자연스럽게 책상에 닿는 정도로 책상 높이를 조절하시고 배는 책상과 살짝 닿게 당긴 상태로 가슴을 활짝 펴고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로 업무를 보거나 공부를 하신다면 허리 통증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걸을 때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선 자세와 같이 머리와 가슴, 엉덩이가 일직선상에 있도록 바로 서고 발은 뒤꿈치부터 디뎌서 허리로 가는 충격이 발에서부터 흡수돼서 허리로 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직각으로 굽히고 고개는 약간 든 상태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시에는 척추가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을 펴서 눕고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허리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한다던가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의 경우에는 무릎 아래에 낮은 베개를 넣어서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잘 때에도 척추가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을 펴서 눕고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 높이의 베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척추가 비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허리에 좋지 않은 동작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허리 통증이 재발하는 자세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 때인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여서 든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무릎과 고관절을 이용해서 요추 전만을 유지한 채로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보다 허리 디스크의 압력이 5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수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는 요추 전만을 유지한 자세로
고관절을 이용해서 굽히고 하시는 것이 좋고, 운전하는 자세 역시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뒤로 기댄 자세보다는 허리 뒤에 쿠션을 넣어서 요추 전만 커브를 유지한 자세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에도 엉덩이를 푹 뒤로 꺼지도록 앉는 것이 아니라 허리 뒤에 쿠션을 받쳐서 허리에 요추 전만 커브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허리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히게 되는 운동은 허리 주변의 인대나 근육, 그리고 디스크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몸 일으키기, 허리 구부렸다 뒤로 젖히기, 누워서 다리 들고 내리기 등의 운동은 허리를 과도하게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를 가져올 수 있고, 굉장히 허리가 건강한 젊으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현재 요통이 있는 경우, 과거 허리 디스크 탈출증으로 좌골신경통을 앓은 경험이 있는 경우, 척추 수술을 받은 경우, 운동 중이나 혹은 운동 후에 허리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건강한 허리를 위한 좋은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가치료를 위한 자기 자신의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자주 취하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어떤 것들이 허리에 안 좋은지를 관찰을 하시고 조금씩 제거해 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맥켄지 신전 운동이나 걷기 운동,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허리 통증은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허리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누워서 하는 맥켄지 운동입니다. 이것은 허리에 특별히 힘을 주는 운동이 아니라 완전히 이완을 해주는 운동입니다.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5분에서 10분간 안정을 취하고 허리 근육의 완전한 이완을 가져옵니다. 이러면 뒤로 튀어나온 디스크도 중력에 의해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증상이 조금씩 좋아진다면 단계별로 허리를 이렇게 신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앉아서 하는 맥켄지 운동입니다. 맥켄지 운동은 기본적으로 허리를 신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엉덩이를 최대한 깊이 넣어서 앉고 요추 전만을 강조하면서 허리를 펴니다. 그리고 양측 날개뼈가 서로 닿을 정도로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활짝 편 상태로 몇 초간 유지해 줍니다. 이때 머리를 뒤로 젖혀주면 목 통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 자세는 앉아 계시다가 시간이 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것이 허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건강이 좋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서서 하는 맥켄지 운동입니다. 역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댄 상태로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를 뒤로 젖힙니다. 젖힌 자세에서 숨을 참고 5에서 10초간 유지한 뒤 입으로 숨을 내뱉으면서 바로 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어 근육 유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른 자세로 서서 배에 손을 대고 소리를 내보면서 배 근육의 긴장도를 느껴봅니다. 배에 손을 대고 소리를 내면 배 근육이 잠시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자세가 모든 운동의 기본 자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본 자세를 바탕으로 걷기 운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추 전만이 유지되도록 허리를 세우시고 가슴을 활짝 편 상태로 가벼운 헛기침을 하면서 배 근육의 긴장도가 들어온지를 느껴보고, 이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보폭을 넓게 하고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걷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드로잉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누워서 하는 숨쉬기 운동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누운 상태로 무릎을 세워서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상태로 약 5초간 유지한 다음 3-4번 반복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길 때 과도한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숨을 내쉬면서 배를 등 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숨쉬기 운동만으로도 허리에 코어 근육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발 자세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역시 요추 전만 자세와 배 근육에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개는 등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한쪽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제자리로 무릎을 내려놓고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5초간 한쪽 팔을 듭니다.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자세가 너무 쉽다거나 굉장히 쉽게 하시는 분들은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것이 코어 근육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바로 누운 상태로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면서 양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역시 요추 전만 자세와 배 근육에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부터 들어 올립니다. 5초간 유지 후 코어 근육에 긴장을 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배가 과도하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으셔야 되고 몸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 자세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든지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바닥으로부터 약 5cm 정도만 들어 올리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옆구리로 버티기 운동입니다. 한쪽 팔꿈치로 바닥에 지지해서 상체는 들고 하체는 바닥에 닿게 옆으로 눕습니다. 엉덩이와 무릎 관절을 90도로 구부린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배 근육에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지면서 엉덩이와 무릎 관절을 펴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깨와 팔꿈치가 일직선상이 되어야 되고 얼굴과 고관절과 무릎이 일직선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5초간 유지 후 원래 자세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아침과 저녁 모두 해주시는 것이 좋고, 적어도 한 번 하실 때는 3번씩 3세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트 사이에 1분 정도의 휴식을 취해서 무리가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끝내기에 앞서서 반드시 이제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리의 가장 좋은 자세는 자연스러운 C자 커브가 유지되는 요추 전만 자세입니다. 그리고 손상된 디스크도 흡수됨에 따라서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고, 골다공증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요추 전만 자세를 무너뜨리는 나쁜 자세를 하지 말고 통증이 생기는 자세나 동작, 운동을 피하시고 예방을 위해서 허리에 좋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허리 통증은 자꾸 재발하는 질환이 아니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리 통증 바로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좋은 자세와 좋은 동작, 좋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허리 통증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